네, 안녕하십니까. 투게스타의 김보스타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와 핫한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바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 화요일에는 G3 종목회담이라는 주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 G3 종목회담에서는요, 저를 포함한 총 3명의 스타분들이 종목을 각각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 종목들 가지고 추천 종목들을 서로 어떤 게 좋냐, 서로 토의를 거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수익률을 알아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토겐스탁에는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과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1654-9188, 02-1654-9188로 전화를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투자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샵 3989, 샵 3989로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샵 3989로 보내주시면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나 노란톡 메신저 토게스탁을 검색하시면요, 상담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란톡 메신저의 별톡방 토게스탁을 검색하시면요, 국내 및 해외 투자에 관련된 실시간 투자 정보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무료 방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이나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분들한테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 무료 VOD 제공해 드리고, 또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한테는 저희가 따로 3일 무료 이용권,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을 저희가 드리고요. 그 중에 한 분에게는 1만원 기프트 상품권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 이벤트 바로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이벤트 의외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상장지수 ETF 투자에 있어서 기초자산의 가격 하락 시에 수익이 나는 종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름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좀 퀴즈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장지수 펀드 투자할 때 하락하면 수익 나는 ETF들의 이름에 항상 이게 들어가죠. 이건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1번 레버리지, 2번 인버스, 3번 2X.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샵 3989, 샵 3989로 정답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거의 대부분 선착순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최대한 정답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맞추시면은 바로 저희가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그리고 한 분에게는 기프트콘 1만원 상당 상품권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퀴즈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G3 종목회담. 요즘 수익률이 다시 지수가 살짝 꺾였죠. 꺾였다가 오늘 살짝 반등했는데, 그럼 G3 종목회담 펀드의 수익률은 어떤지 참 궁금하시죠?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얼마나 좋은지 한번 함께 하시는 이 두 분의 스타분들 소개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겐스탁. 자, 저 포함해서 총 3분의 스타가 종목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데요. 오늘 같이 해주실 분들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프로핏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김태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참 지난주에 이 두 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수가 꺾일 거다. 꺾였어요. 근데 오늘 또 지수가 약간 우리 방송을 잘 몰라요. 이날 또 밀렸어야 되는데 오늘 반등을 해버렸어요. 특히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반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분들 많습니다. 지금 약간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장 보기 약간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시장 방향성 예측하기. 그럼 이 주식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뭐 간단한 예상과 함께 뭐 이렇게 근황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로피스타님 먼저 해주시죠. 예, 자, 안녕하십니까? 프로피스타입니다. 행운전도사 프로핏입니다. 일단은 뭐 양시장이 금일 뭐 양봉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특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지수가 저는 조금 더 빠질 거라고 봤는데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이런 장 속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수익 실현을 많이 못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오르긴 올랐지만 대형주 위주거든요. 예, 대형주 위주로 올랐고,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오늘도 약간 의외의 복병, 이 바이오 쪽에서 약간 그 지수를 끌어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바이오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이오 관련된 주를 그 종목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바이오가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이오보다는 차라리 국내 선물이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바이오보다는? 있습니다. 예, 네. 바이오를 하실 뭐 아니면 거예요. 뭐니까. 아니, 바이오가. 예, 바이오 이제 뭐 아니면 더죠. 바이오 뭐 임상 1, 2, 3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거는 뭐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차라리 국내 선물은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한 우리 국내 현물,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도 어느 정도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수가 조금 불안한 시장일 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는 연기금이 억지로 끌어올려놓은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은 그냥 바이오 테마에 따라서 개인들이 누적 순매수로 좀 끌어올리는 약간 투기적인 다들 순매수 주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일 때 주식시장만 보지 마시고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많은 좋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약간은 눈을 돌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필 전문가님의 스타님의 뭐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김태성 대표님, 네. 자, 시장 뭐 두 분이 지난주에 뭐 나란히 같이 뭐 시장이 좀 밀릴 거다 했는데 결국 밀리긴 밀렸어요. 밀렸는데 네. 참 좋은 포인트 잡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뭔가 살짝 반등을 했단 말이죠. 앞으로 시장 상황과 최근 근황 뭐 어떻게 수익 내고 계신지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도 뭐 프로피스타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지수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급 기준으로 본다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해서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수급이 공백이다라는 표현을 좀 자주 썼는데요. 그만큼 이제 수급이 약한 상태에서 지수들이 올렸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완화 제스처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 즉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어주면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3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도 현물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거기서 이제 모자른 부분을 파생 상품, 즉 뭐 국내 선물이라든지 아마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오일 골드 이러한 파생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좀 보시는 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한 지금 시장 장세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 전체적으로 시장 보는 그림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시장 얘기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수급이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상당히 아름다운 수급으로 올라온 장이 아니다. 약간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기금 도대체 얼마나 더 살라고 지금. 제가 뭐 사실 물어본다고 해서 연기금 알려줄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연기금이 사실 이제 주식 비중이 원래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한도 이 정도면 차지 않았나 싶어서. 그게 우리 돈인데 좀 불안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돈이죠. 예. 정확히 말하면 국민 돈이겠죠. 국민연금은 국민 돈이고, 사학연금은 이제 교직원분들 돈이고, 군인연금은 군인들 돈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돈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일단 뭐 더 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상담이 아주 긴급한 상담. 저 이거 상담 종목 아까 보면서 봤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일단 종목 상담이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02님이 이제 종목 상담 해드릴 텐데요.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 중에 신라젠을 상담해 주셨어요. 오늘 신라젠이 상한가에 갔거든요. 근데 3402님 이분이 신라젠을 매수가가요 51,400원이에요. 오늘 가격이 1,550원, 신라젠은 심지어 오늘 상한가 갔는데도 1,550원이에요. 원래 매수가는 51,400원. 한마디로 5분의 1 도막인 상황인데 심각하시죠. 근데 비중도 30% 적지 않습니다. 자, 이분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까지 반등을 할까요? 네, 좀 아까 전에 프로피트사님 그랬잖아요. 제약바이오 분석을 할 수 없다고 이거 그렇죠? 분석이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기술적인 흐름이라도 봐야죠. 제가 기술적인 흐름이라도 봐야 되는데 자, 신라젠 프로피트스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51,400원 비중 30%.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 51,000원대 오기 힘듭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일단은 이게 지금 21,000원까지는 한번 그 반발 매수세가 한번 들어와 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정말 지금 되게 그 장밋빛으로 전망을 해드린 거지, 수급을 보자면은 이게 지금 기관이든 외인이든 이미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임상 부분도 있고 이제 바이오도 어느 정도의 핵심 정보들은 기관이나 또 이렇게 노란머리 외인들은 약간은 좀 걔들이 선취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급이 이런 식으로 개인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는 많이는 못 갈 거다. 많이 가봤자 2만 원 수준이 아닐까 보고요. 오히려 이럴 때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은 힘내시라고, 예, 제가 응원하겠다고, 예, 이렇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김세현 대표님, 오늘 일단 신라젠이 네. 일단 사실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사실 팩사백이 사실 이제 대장암의 임상 일상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한가 간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일상이란 말, 이제 일상 하는 거잖아요. 예, 언제 또 3상까지 갑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과연 이거 얼마까지 반등을 할까요? 네, 일단 뭐 신라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팩사백이라고 하는 이 신약이 아예 처음부터 신약하는 신약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기대감을 걸어볼 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었겠습니다만, 팩사백은 사실 한 번 정도에 지금 실패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신약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라젠이 앞으로 어떠한 주가의 모습을 보일지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좀 먼저 보여줬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제가 냉정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코오롱 생명과학의 일봉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코오롱 생명과학도 이 코오롱 티슈진 이슈로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가 딱 한 번 상한가를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한가를 기록한 날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지금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날 7월 5일날 상한가를 이제 만들어 놓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못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상승을 못할 때 61선이라고 하는 이 저항 매물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이제 앞서 프로피스타님께서 21,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21,000원대가 공교롭게도 61선 이평선이 내려와서 만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발세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21,000원이 올라가게 되면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캔들과 이평선이 아마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오면. 그렇죠.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이평선, 즉 61선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뉴스가 붙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신라젠은 다시 한번 깊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매수가가 5만 원에 지금 비중이 30%라고 하셨으니 뭐 21,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평단만 2만 원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앞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을 때 21,000원입니다. 2만 원까지 뭐 무조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면서까지 평단을 낮추는 작업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지금 1,550원인데 15,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이제 조금씩 손절을 하시면서 현금화를 하시고 그 자금을 가지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신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뭐 신라젠 간단하게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저도 신라젠이 뭘로 떴습니까? 처음에 가남으로 떴죠. 가남 팩사백 임상 해가지고 갔죠. 이제 가남 실패하니까 이제 대장암 하겠다는 건데, 언제 기다립니까? 이거 임상이 3상 가려면 최소한 3, 4년이에요. 최소 3, 4년인데 최소 3, 4년 동안 신라젠이 과연 계속 기업으로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자고요. 올 적자잖아요. 다 적자잖아요. 계속. 3, 4년 계속 적자를 또 누적하고 또 이걸 또 한다고요? 참. 임상 3상 가남 다시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1년에서 2년인데 과연 그때까지라도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못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 문화를 보시면 돼요. 그 기업 문화. 이번에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인데, 신라젠 임상 3상 실패 공시 전에 임원이 주식 매도해서 문제가 됐죠. 수사받고 있죠. 헬릭스미스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 일가족이 임상 3상 실패하기 전에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뭐 관련 없다고 자기들 얘기하는데, 이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게? 이런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잘못된 데는 애초에 투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내일 바로 윗골이 달자마자 바로 던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다 던져야 된다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기업은요 나중에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돼도 문제입니다. 이런 기업은 잘 돼도 나중에 또 당해요. 이런 기업은 기업은 그 문화는 안 바뀌거든요. 웬만하면 그 기업 문화는 안 바뀝니다. 그 기업 유기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말 주주들을 정말 바보로 알고 이렇게 주주들 돈을 해먹는 회사들은 지금 용서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용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탈출하셔야 개인 투자에서 많이 탈출하셔야 이런 종목은 사실 저는 상장 폐지가 하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상장 폐지 가야 되는 종목 이런 통제도 안 되는 기업을 과연 가지고 이 기업체를 운영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갑자기 열이 확 받는데 예, 이런 기업 어떻게 임상 3사 실패를 뭐 내부자 아직 내부자로 해가지고 내부자 정보 이용으로 뭐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꼭 수사 결과 봐야 압니까 이거를 그냥 안 봐도 뭐 내부자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기업 통제 문화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열 받아가지고 종목 빨리 딴 걸로 넣을게요 그냥. 4998님 APS 홀딩스 또 4998님이 APS 홀딩스 제가 4998님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한 두 번째 올려주신 것 같아요. APS 홀딩스 매수가 9,800원 비중 25%. 이분은 수익 중이시네요. 자, 목표가 얼마까지 볼까요? 자, APS 홀딩스. 자, 이 종목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 소재 수출 규제, 국산화 수혜주 뭐 이렇게 뭐 볼 수 있겠는데 이 종목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10,000원 위에 올라탄 모습인데 프로피스타님 목표가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짧게 얘기할게요. 이 종목 수급도 좋거든요. 네. 수급도 좋은데 11,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000원. 네, 11,000원 보시고 약간의 이거 기술이 필요한데 11,000원에 70%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30%를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증권사 HTS에 트레일링 스탑으로 10,000원 정도에 걸어 놓으시고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깨질 때까지는 뭐 그렇죠. 홀딩. 왜 제가 11,000원에 70%를 차익 실현하라고 했냐면요. 다 좋은데 신용비율이 너무 높아요. 신용비율이 너무 높으면은 못 갑니다. 솔직히. 가다가 솔직히 개인들이 홀라당. 그렇죠. 가다가 너무 많이 던져버려요. 던져버리니까. 신용 이제 쓰신 분들이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가긴 좀 크게 가긴 쉽지 않다. 그렇죠, 자, 그럼 그렇죠. 우리 김태형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프로피스타님보다는 조금 더 목표가를 한번 높게 잡아 보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APS 홀딩스 월봉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이제 월봉 기준으로 박스권을 한번 그려봤는데 아래 파란색 하단 파란색 선을 한번 그었고요. 또 상단에도 파란색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일단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가 12,500원입니다. 뭐 만원, 11,000원과 이제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다면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보유 비중의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일단 결국은 OLED 관련 산업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APS 홀딩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수혜도 지금 받고 있고 이제 실적 부분도 좀 많이 개선이 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한번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는 한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보자. 하지만 앞서 프로피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출렁임은 감수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APS 홀딩스 뭐 저는 약간 좀 목표가 좀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정고점 살짝만 프로피스타님 11,000원보다 살짝 높은 11,500원 딱 11,500원 정도에서 한 절반 70% 말고 저는 절반 이 정도 털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나머지 홀딩에서 뭐 위에 보시면 되지 않을까. APS 홀딩스가 상한 우선주 이렇게 소각도 해서 전체 주식 숫자를 줄이고 있잖아요. 줄이고 있으니까 주당 가치가 좀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재무적인 이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해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 선물 상담. 이거 핫한 종목이 드디어 상담 나왔네요. 또 해외 선물. 자, 해외 선물 상담 이거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바로 프로그램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8655님 해외 선물 골드 급락 중인데 매수 자리 없나요? 라고 했어요. 골드가 최근에 엄청나게 급락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골드 매수를 한번 노리시는 것 같은데 자, 해외 선물 골드. 자, 골드가 최근에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프로피스타님. 자, 해외 선물 골드 매수 자리 없을까요? 급락했는데 매수로 받겠다는 생각인데 이거. 골드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직전에 저희 이제 그 저희 회원분들하고 200티 지금 수익 창산한 한 상황이거든요. 매수로. 매수로. 살짝 반등 나왔나 보네요. 많이 나왔습니다. 살짝이 많이 아니고. 나왔나요?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 안 보고 100틱 정도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거 제가 두 가지 안을 드릴게요. 오늘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9시 밑꼬리 달고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9시, 10시에 이제 미국 쪽에서 주요 이제 그 메이저 수급들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골드를 나는 약간은 그 좀 길게 못해도 이틀, 3일, 오버나잇도 가능한 뭐 그런 매매를 즐긴다. 예,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1470포인트 이하단 1470달러 그렇죠, 예. 쪽 밑에 예, 1470.0 쉽게 영, 얘기하자면 예. 쉽게 이야기하자면 1470.0에서 적극적인 분할 매수하시면은 분할 매수. 이거는 많이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리라고. 반등으로? 그렇죠. 예.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반등 포인트는요. 많이 올려친다면은 1490, 1490 포인트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1490. 예, 예. 뭐 그렇게 그 스윙과 단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태형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한번 좀 반등을 강하게 주면서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진입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도 이제 1470 부분에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왜 지금 저도 그렇고 이제 프로피스타님도 그렇고 이 상방을 좀 자꾸 보려 하냐면 이 미중무역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가 지나가면 또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이어도 연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트럼프는 이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 카드를 계속해서 꺼낼 것이고 그랬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골드는 또다시 급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매수를 봐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진입을 해보자라는 코멘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에피소드를 좀 얘기 드리자면 제가 프로피스타님하고 이제 유튜브 방송 이제 프로피스타님의 럭키 세븐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저희가 하면서 골드 매수인데 이제 매수가 나와 타이밍인데 이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저녁 6시에 방송을 끝내고 나갔거든요. 밥 먹으러. 네, 뭐 저희 그렇죠.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네. 그러니까요. 아, 이거 뭐 누가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나? 우리 예, 엄청나게 올라요. 얼마나 오른 거야 도대체? 예, 거의 몇백 틱 움직였네요, 거의.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골드가 그 사이에 급등해서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주셨는데 이분이 한 4시인가에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오늘 네네. 예, 4시에 올려주신 건데 이분도 포인트를 잘 보긴 하셨네요. 그러니까 뭘 좀 아시는 분이네요. 먼저 아시는 예, 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골드 매수 자리 1470 정도 좀 내려오면 좀 밑에서 받아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바로 G3 종목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